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3천억 지원이 확정되면서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연계된 SOC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공항 연계 사업은 어떤 구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 상황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통합 신공항 추진단의 최혁준 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통합 신공항 이전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순간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이 자리 빌려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실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통합 신공항을 추진한 덕분에 업무도 늘고 조직도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이라는 업무 자체가 국가 사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처음 하는 생소한 업무였습니다. 특히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이라든가 주민투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특히 재작년 7월 그 군이 현장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군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과 그리고 모든 열정과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도민,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 선정에 동의해 주신 군이 의성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통합신공항은 4개 자치단체가 합의해서 이룬 사업이고 우리나라 국책사업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감명 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공항을 제대로 잘 그리고 빨리 만드는 일입니다. 네,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 통합 신공항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지금 각 사업 주체별로 건설 사업을 위해서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2 이전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위치 그리고 민항에 대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그 민항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서는 민간공항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수요가 어떤지 이런 것이 반영됩니다. 그 경북도에서는 현재 공항 신도시와 공항 클러스터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3가지 용역이 올 연말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은 통합신공항의 그림이라든가 어떤 공항의 성격을 가질 것인지 이러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 23년에는 건설 사업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2024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은 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3가지 용역 기간이 1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청사진이 나왔는데요. 통합신공항 시설과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현재 대구공항을 보게 되면은 사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좀 시설도 낡은 편입니다. 이 통합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활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주나 유럽을 운항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활주로, 그리고 수출입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26만 톤 규모의 화물터미널, 그리고 또 새로 건설되는 이 공항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항을 지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라든가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들이 공항에 반영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국토부와 공항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세계 처음으로 스마트 공항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이와 함께 연관 산업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첨단 스마트 공항으로 건설될 것이다라고 또 기대감을 안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민간 공항 같은 경우는 대구 도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불편해질 것이라는 불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입니다. 네. 예, 무엇보다 이제 인구가 많은 대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대구에서 공항에서 의성까지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신설되고 그리고 현재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그 중앙고속도로 그 읍내제시에서 군위 IC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한 30분, 40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또 김천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철도 그리고 북구미 IC에서 군위 JC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이러면은 김천 구미 지역의 산업 물류가 공항으로 신속하게 운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지방 도로로서 동군위 JC에서 신공항, 도청에서 신공항 하는 이런 도로 등을 포함해서 경북 전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잘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찌됐건 군위와 의성의 경우는 분위기가 고조돼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예. 군위 의성이 지리적으로는 우리 경북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금 산업 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이제 대도시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에서 이제 소멸 지역 1, 2위를 분석되고 그렇게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항이 건설되고 나면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구 유입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K2라는 군사 시설이 모두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한 10,000명 그리고 민간 종사자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군위 의성 지역으로 이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항 신도시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항 배후에 한 200만 평 정도의 공항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항공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또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저온 유통 시스템, 즉 지역의 농축산물이 제대로 수출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뜨고 있는 바이오와 백신 이런 산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성 군위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가 되고 아마 대구 경북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위와 의성이 무엇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공항 건설의 효과가 군위, 의성 지역 그리고 이 구미와 안동 같은 인근 지역에만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공항이 건설되면은 아마 지역의 산업 경제 여건이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구미 산단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첨단 제품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됐습니다. 이 공항이 건설되고 나면은 이러한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이에 따라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의 이제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시아나 근처가 아닌 수출길이 훨씬 넓어질 것이고 바이오 백신 같은 경우에도 큰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저희가 이제 관광 산업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마 수천 년의 어떤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덕 관광객이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접근 수단이 좋아지게 되면은 관광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 전체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항 건설의 효과는 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각 실국별로 공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연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며 우리 지역에 어떠한 강점이 있는 산업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도와 23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시군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항 건설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대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관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항이라든가 도로, 철도 이런 계획들이 국가 상위 계획에 이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충분한 규모의 공항으로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가장 필수적인 게 이제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오는 공항 철도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4차 국가망 철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북구미 IC에서 군위 JC까지 고속도로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제 반영을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방에서 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실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인구가 적고 하지만 사업비 투입이 많으면은 경제적 분석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군 통합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이전하는 군사시설이고 이와 함께 움직이는 민간공항은 경제성 분석보다는 현재의 공항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철도도 이게 공항과 연결된 교통망이기 때문에 공항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도로 철도가 없으면 공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공항 그리고 공항 철도 등과 같은 핵심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도록 정부의 배려를 기대하고 또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쯤에서 김해 신공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당은 2월 중에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좀 정확히 짚어주시죠. 예, 대형 국책 사업은 이 공항 건설과 같은 이런 국책 사업은 국가의 면밀한 검토와 이제 분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공항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어떤 객관적인 분석 또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정책 결정을 정치 논리로 이제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공항의 입지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공항의 운영이라든가 접근성, 경제성, 사회 환경 등에 있어서 김해 신공항, 그다음에 밀양, 그다음으로 3위를 한 곳이 가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설명 없이 바로 가덕도로 결정을 한다라면은 이게 정치공항이냐 아니면 묻지마공항이라는 오명을 이렇게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드는 데도 저희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는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게 되면 이 통합 신공항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걸 텐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은 통합 신공항은 동네 공항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하지만 이제 통합 신공항이 저희 다른 공항에 못지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 신공항은 일단 충분한 물류 수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즉 핸드폰이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첨단 제품, 바이오 백신, 또 함께 우리 경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신선 농산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항공을 통해서밖에 수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즉 제대로 된 물류 시설과 항공 노선만 만들어진다라면은 기업들이 멀리 있는 공항보다 가까운 통합 신공항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통합 신공항이 비교적 국토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경 90km 이내에 보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경남, 전라도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지역의 제조업, 항공사, 물류기업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항공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통합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공항 얘기 끝으로 딱 한 가지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통합 신공항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울릉공항이죠. 어떤 사업인지 또 추진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예, 울릉공항은 이제 1981년 이후에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40여 년 만에 이제 착공한 수건 사업입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2번 거치고 또 총사업비 변경도 했고 시공사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작년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항이 2025년에 이제 개항하게 되면은 울릉도는 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울릉 군민들이 참 불편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재 하루 2번, 3번 또는 여객선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연간 100일 정도 사실은 파고로 인해서 결항이 됩니다. 이 공항이 이제 완공되면은 서울에서 7시간 걸리던 것이 이제 1시간 내로 올 수 있고, 관광객들도 365일 태풍이 아니면은 항상 울릉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과 울릉도가 지금 이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지금 울릉 일주도로를 개통해서 기반을 만들었고, 현재 지금 독도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등 이제 관광 인프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항하면은 울릉공항이 100만까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저희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통합신공항 추진 상황과 발전 방향, 그리고 또 이외에 이슈가 되는 공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의 최혁준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